반갑습니다. 나 혼자 부동산 나온부입니다. 집을 산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이자 평생 살면서 거래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평생 힘들게 모은 수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간 문구 한 줄이나 특약 한 문장 때문에 분쟁이 생기거나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져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핵심 포인트들을 조금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계약 실수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잃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그리고 건강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부동산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불인이들이 함께 질의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가계약 단계입니다. 집을 보러 가면 공인중개사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드시면 일단 300만 원이라도 걸어두세요. 지금 안 잡아두면 다른 분한테 뺏긴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가계약 단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단순히 내가 보낸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 원이면 계약금은 보통 10%인 5천만 원이 되는데 이 법적으로는 내가 건 300만 원이 아니라 이 5천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몰라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천만 원을 물러줘야 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문자로라도 기납입한 금액만을 해약금으로 한다라는 이런 문구를 남기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딱 가계약금만 손해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 또는 위약금은 계약금과 동일하다. 이런 조항을 꼭 넣으셔야 집주인과 매수인 모두 갑작스러운 변심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출장 중이다, 아들이 대신 관리한다, 이런 말 믿고 다른 계좌로 보내시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해지고 돈 돌려받기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계약 단계일 건데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집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막상 짐이 빠지고 나면 변기가 깨져 있거나 방충망이 찢어져 있거나 곰팡이가 숨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한다. 이런 문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형식보다 디테일이 생명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자 확인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 적힌 소유주와 실제 앞에 앉은 계약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신분증과 대조해 보시고요. 이름만 같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대리인이 나온 경우인데요. 이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거 4가지 꼭 모두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험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여부입니다. 만약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면 특약에 이렇게 적으세요. 잔금일까지 상환 및 말소하고 미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인데요. 잔금일까지 모두 완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나중에 찝찝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보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무조건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하셔야 되고 공동명의라면 누구 계좌로 보낼지까지 계약서에 딱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10%보다 더 많이, 최소 20% 이상 거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계약금을 20% 이상 걸어두시면 매도인도 쉽게 계약을 못 뒤집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단순 변심 파기를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잔금 날짜 잡을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잔금은 대출 실행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평일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했다가 은행 문 닫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매도인이 수리한다 이렇게 퉁치지 마시고 잔금일까지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고 미이행 시 배상금을 얼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공실 아파트라면 잔금 며칠 전부터 수리 가능, 단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이라는 이런 특약도 넣을 수 있고 현관 카드키나 원패스키, 음식물 쓰레기 키 등 개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계약날 정신없어가지고 중요한 얘기 다 놓치기 쉬운데요. 반드시 녹음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 바뀔 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계약 복잡해 보이시지만 핵심은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계약금은 문자와 특약으로 보호할 것. 둘째, 본계약 전 하자, 확인이랑 구체적인 특약 넣기. 셋째, 모든 돈은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보내기. 넷째, 잔금은 평일에 진행하고 대출과 동시에 실행하기. 다섯째, 모든 합의는 구체적 문구와 녹음으로 남기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딱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 현장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 혼자 부동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